주요 상담 분야는 실업급여, 퇴직금,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임금,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가산수당, AI 노동법 상담. 이거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정말 미쳤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했네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60대 근로는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가장 답답한 것, 그게 무엇이죠? 바로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사실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휴일수당은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 기준은 뭔가요? 연차휴가는 또 이게 맞나요? 등등 수많은 노동법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리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성능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장년 그리고 시니어분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 혹은 사업자분들 모두 오늘 영상은 반드시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AI 노동법 상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럴만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AI 노동법 상담에 대해 정부 발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누적 이용 건수가 11.7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중고거래를 하는 당근 플랫폼에서도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당근 앱에 들어가서 살펴봤을 때 따로 이렇게 메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근에 들어가서 이 AI 노동법 상담을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AI 노동법 상담은 노무사 173명이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품질이 보장이 되고 실제 노동법을 답변 옆에 찾아줍니다. 그래서 답변과 함께 실제 법안까지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 장벽도 없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올해 더욱 좋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기능이 생긴다고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2026년 서류 분석과 신고 연계까지 원스톱 해결. 고용노동부는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진입한다. 인사 노무 서류 분석. 이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인공지능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와, 이거 정말 필요한 기술 아닌가요? 일반 직장은 물론 요양기관에서 근로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분들, 사회복지사분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관해서 정말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모든 직장에 새롭게 취업하시는 중장년 시니어분들 모두 꼭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올해 안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사전 접수 연계, 상담 결과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즉시 사건 접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포털 시스템과 연계한다. 이런 기능도 있고, 상담 범위 확대, 현재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로 한정된 상담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넓힌다. 올해 이 AI 노동법 상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AI와 상담을 해본 결과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너무 간편해서 좋았어요. 자, PC와 스마트폰 모두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AI 노동법 혹은 AI 노동법 상담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스마트폰 앱이 따로 출시되진 않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어려운 노동법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뜨고, 주요 상담 분야는 실업급여, 퇴직금,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임금, 연차 유급 휴가, 주휴수당, 가산수당,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다는 건데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항상 궁금하고 어려워하던 것들이네요. 자, 여기 보이는 AI 상담하기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가 끝난 거고 바로 대화창이 나옵니다.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법에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질문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몇 개만 꼽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경비직으로 입사해서 현재 재직 중입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비직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3초 만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경비직으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 문서에 따르면 어떤 문서냐?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면 법령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서에 따르면이라는 거예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제 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쭉쭉쭉 설명을 하고 정리해서 또 말해줍니다. 정리하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등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이유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AI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끝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 번 더 볼게요.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중 4일은 하루 10시간, 1일은 하루 11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산정 시 하루 근로시간을 1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 기준인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1일 근로시간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찾아줍니다. 마찬가지로 본 문서에 따르면 주휴수당 산정에서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답변에 인용된 법령은 이 제50조 근로시간에 나오는데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써있죠. 이걸 근거로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더라도 1일 8시간까지만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궁금했던 노동법에 대해서 법령을 근거로 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법령을 또 옆에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누르면 바로 법령이 보이는 거죠. 자, 상당히 유용하겠죠. 자, 마지막 질문은 방문 요양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하신 거죠.
어떤 달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어떤 달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월 60시간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월 6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근로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누적 계산하는지, 방문 요양처럼 근로시간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 퇴직금 계산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변은요. 퇴직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과 사주 평균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정리를 해줘요. 정리하면 방문 요양처럼 근로 시간이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도 4주간 평균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4주간 평균이에요. 4주간 평균을 냈을 때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만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해서 누적 계산한다는 거예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있더라도 그 달의 각 주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되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된다. 구체적인 계속 근로 기간 산정이 필요하다면 여기 문의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담 도우미의 답변을 제가 듣고 이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방문 요양 퇴직금은 월 60시간 기준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를 모아서 1년을 채우는 구조라는 건가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도우미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답변을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방문 요양 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이 매달 다를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월 60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씩 역산하여 각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누적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명쾌하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AI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실업급여 등 많은 노동법 관련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물론 이 답변이 100%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장점이 바로바로 내가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나서 고용주와 논의를 할 때 말씀을 하신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반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잘 몰라서 아리송한 노동법을 미리 공부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노무와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정말 어디 물어보기도 힘들고 질문 하나 하자고 노무사 사무실 찾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올해 이 AI 노동법 상담 도우미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용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근로하는 모든 직장인들과 사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